지난 4월 21일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수년 전 아들이 고3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는 고3인 아들인지라 아들아는 오직 성적에만 집중하거라 엄마는 네가 갈 대학을 열심히 찾아보겠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별로 바쁘지도 않는 것 같구만. 아파트 청약에 아들이 열심히지 않으니까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3 학생의 대학 입시 지도를 담임 선생님에게 맡겼을 때와 부모가 열심히 연구했을 때의 차이점 아시죠? 선생님은 100% 합격할 수 있는 곳에 추천을 해주십니다. 엄마는 겨우 들어갈 곳을 찾는 것이에요. 아이들 말로 문 닫고 들어가기. 담임선생님 말씀 들으면 편안하게 대학에 합격. 엄마는 좀 더 좋은 대학에 겨우 들어가기를 희망하죠. 청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최고 가점으로 당첨된다고 해서 좋은 조망, 좋은 층 배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최저점 당첨이 가성비 짱이죠. 자, 여담이었고요. 지금부터 3기 신도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7월에 사전 청약한다고 하고 다들 꼭 청약을 해야 한다고 하고 어쨌든 청약을 하고 보라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민간 분양은 좀 공부를 했지만 공공 분양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약 금액, 예금 총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3기 신도시 우선 청약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아들 집은 있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대량 공급한다고 하니까 3기 신도시에 어디에 내 집이 있을까, 우리 아이 집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는 크게 두 가지군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자, 위치 다 보았고요. 어디에가 분양한다더라. 그리고 청약 일정. 자, 우선 2차, 3차는 놔두고라도 1차에 이렇게 가까운 인천 계양이라든가 남양주 뭐 어디 위례 이렇게 그리고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있다더라. 이제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조건으로는 공고1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 되겠다. 이제 수도권에 아들 거주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합격. 자, 그리고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근데 이제 신혼희망타운은 알고 보니까 46제곱미터와 55제곱미터가 있군요. 그런데 제가 평면도 보니까 55제곱미터 정도면 뭐 신혼생활 하기에 뭐 충분하다고 저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이제 좁아질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공고문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요. 자, 혼인을 계획 중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라는 말이 있어서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 수익 공유형으로 최대 70%까지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조건 너무 괜찮겠다. 일단은 고정금리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일반 우리가 대출하게 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돼요. 근데 변동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경험이 없겠지만 IMF 때 미국 유학가 있다가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금리라는 이야기를 보자마자 제가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2009년 이야기였더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엔화 대출을 받은 의사들 엔고 현상에 죽을 맛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엔저 현상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엔화로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매우 쌌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개업하려고 그러면 목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엔화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개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보세요. 1, 2%대 불과하던 대출 이자가 현재 당시에 6 내지 8%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엄청난 환차손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가 되어서 뭐 병원을 문 닫는 일이 많이 있었다 이런 뉴스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했죠. 주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 얘기는 바로 이 고정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런데 수익 공유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도 궁금해졌어요. 얼른 단어만 봐도 수익을 서로 나누나 보다 그런 뜻이죠. 돈을 많이 빌려준 대신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표를 찾아봤습니다. 자,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정산표예요. 70% 돈을 빌렸을 때와 30% 빌렸을 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자녀의 수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요. 대출 기간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자, 70%를 우리가 빌렸다고 하면 뭐 저 같으면 1.3% 고정금리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70% 빌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수익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른다면 상관없죠?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했으면 공유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집값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며칠 전하고 지금하고 부동산의 분위기가 좀 다르군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70%를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자녀가 하나도 없으면 9년, 10년 안에는 50%씩 만약에 2억이 올랐다. 그러면 1억씩 나눠 갖는 거예요. 내가 1억만 갖고 나머지 1억은 정부나 은행에 주는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70%를 빌려가지고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30년 동안 빌려 썼다 그러면 20%만 환급하고 내가 80%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2명 있으면 10%뭐 이렇게 해서 표가 있으니까요. 돈을 조금 빌렸을 때는 당연히 조금 나누겠죠. 내가 70%, 10년 이전에 팔더라도 자녀가 2명 있으면 10%만 나누어주고 내가 90%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중요하죠. 이제 내 집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 보면서 제가 유공자 있는데요. 자, 국가 유공자 아니어서 아들한테 미안하게 됐어요.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타에도 물론 해당이 안 되고 다자녀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다자녀도 해당이 안 되고 노부모 65세 이상 엄마가 65세 이상도 안 되어 있고 물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조건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혼부부 여기 보니까 AB 신혼부부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겨우 이제 여기 형해나 될까 하고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인자 그랬으니까 일단 해당은 되겠다. 결혼을 한다면. 자, 그런데 1순위 보니까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에 해당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 예비 신혼부부 주제에는 지금 뭐 아이가 뭐 있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다음 생애 최초 봅니다. 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은 돼 있고 그리고 역시 혼인 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혼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겠다. 그런데 여기 신혼부부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순위가 이렇게 순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첨으로 이제 생애 최초는 추첨으로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훨씬 더 세다는 것도 알고 있죠. 생애 최초에는 결혼을 한다면 혼인 중이어야 되니까 자격이 되겠다. 그랬고요. 다음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은 60제곱 이하 60제곱 초과 나누어져 있죠. 이 차이는 이 소득하고 자산 기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저축 총액 순입니다. 그러니까 저축 총액이 낮은 우리 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공분양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저축 총액순이고 자, 생애 최초는 결혼을 한다면 조건이 되니까 추첨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야만 어떻게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나머지는 해당이 없고 그랬어요. 다음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역시 신혼희망타운도 결혼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도 AB 신혼부부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희망을 걸고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혼인 2년 이내 및 AB 신혼부부 여기는 아직 아이가 없을 테니까 가점제를 따로 두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두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혼부부하고 AB 신혼부부하고 한부모 가족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과 총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선정 방식은 가점 항목이 3가지이군요. 첫 번째가 소득, 두 번째가 거주기간, 세 번째가 납입 인정 횟수 그렇습니다. 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24회는 이상 했으니까 이거 3점.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면 3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는 또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소득인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한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을 것 같아요. 3.3점에 지금 9점 만점인데 9점 중에 7점이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또 가점 항목이 달라지죠. 미성년 자녀 수가 생겼습니다.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자, 미성년 자녀 수 태아 포함 그레이스니까 또 이것도 한번 미래에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 이렇게 소득 기준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아들과 같은 미혼의 청약 인정금액 낮은 현재 상태로는 3기 신도시는 그림의 떡이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면 공공분양의 생애 최초 추첨 노려볼 수 있겠고 그거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분양 다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신혼특공에도 희망이 있겠고 자, 다음에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보았던 이 댓글이 생각이 납니다. 평생 청약 넣는 것보다 결혼해서 애 낳는 게 빠른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3기 신도시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민간 분양 청약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